결국 욕심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량주는 좀 지속적이고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이 되잖아요. 네. 근데 다 급하게 확 오르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증권사 직원분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게 증권사 직원분들 대상으로만 강의를 해도 사실은 강의는 뭐 꽉 찼었고 충분히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직원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직원분들이 회계사님처럼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심지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냐면 나중에 내 돈은 내가 그렇게 투자할 거다. 근데 회계사님처럼 투자해버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를 보고 가치를 보고 좀 장기로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는데 회계사님처럼 투자를 하면 증권사 다 망한다. 일단 우리는 수수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래가 자꾸 돼야 되니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계사님 샀다고 5년 뒤에 팔지 않냐. 그러면 자기들은 일단 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당신도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고 심지어 고객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한 5년에 한 2배 정도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고객한테 이거 사가지고 한 5년 정도 있으면 2배 정도 갈 것 같은데 한번 투자해보시면 어떤가요? 라고 하면 뭐 5년? 연 20 몇 프로?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뭐 상한가 한 번씩 가야지 이 사람이 주식을 좀 아는구나 하고 돈을 맡기지 나한테 돈 맡겨놓고 5년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맡기지도 않고 고객도 1년에 수익률이 뭐 30, 40% 나야지 얘가 주식 좀 하는구나 라고 돈을 맡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워렌 버핏 수익률이 연 20%거든요. 역사상 최고 펀드라고 했던 게 그 마젤란 펀드. 네. 마젤란 펀드가 수익률이 29% 정도 됩니다. 1년에 29%. 역사상 그러니까 29%인데 10몇 년을 내 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2,700%. 27배가 늘었고 워렌 버핏은 20%를 50년 내 가지고 뭐 91만 프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간에 시장 수익률은 15%였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15% 올 동안 워렌 버핏이 거기다 한 5% 정도 얹어가지고 전 세계 두 번째 부자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수익률 한 20% 정도 전 세계. 근데 동네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 30% 40% 나야지. 숨은 고수. 방향 자체를 아예 잘못 설정하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너무나 이 급작스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한가 한번 치면 30% 벌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매일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도 몇 종목씩 계속 발표가 되고 오늘의 상한가가 뭐 날마다 나오는 상한가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려요. 그렇게 따지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로또 당첨자도 매주 한 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야 로또 사면 내 인생 바꿀 수 있겠구나. 계속 로또 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로또 사셔가지고 당첨이 되셨는지. 저는 제 인생에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대박 나가지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제 목표 수익률이 연 8%거든요, 지금. 아, 낮네요. 사람들이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요. 예. 연 8%면 되게 소박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강의 중에 연 8%씩 수익 내가지고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거든요. 복리로 해서. 사람들 당황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8% 내면 소박하다고 하시는데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8% 이렇게 보여드리는 순간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걸 다들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와 자기가 평생 모아도 못 먹을 것 같은 돈으로 늘어나 버리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연 8%면 저는 연 8%씩을 목표로 했는데 어쨌거나 그게 한 10년 이상 되니까 뒤에 자릿수가 이렇게 한 자리가 공이 하나 더 붙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생 주식을 1년에 30% 40% 먹으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연 8%만 먹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10,000원에 사서 1,800원에 팔겠다 정도니까 야 그러면 1년에 8% 정도 오를 수 있는 우량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8%가 인생을 바꾸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 근데 진짜 말 그대로 30% 40% 실제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문제 있는 주식들이 자꾸 시선이 가는 거네요. 심리가. 그러니까 30% 40% 오른다는 건 반대로 움직일 확률도 되게 높은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고수면 진짜 고수고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면 30, 40%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력은 없는데 눈높이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렸다가 오히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그래서
주식하면 다시 손목 잘라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도박 같아서 한 번은 또 이렇게 성공해도 그게 계속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그러니까 사지 않았던 사람은 안 사서 후회가 됐고 샀던 사람도 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샀던 사람도 후회하는 건 그겁니다. 더 살 걸. 더 샀어야 되는데 왜 내가 소심하게 그것밖에 안 샀을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는 종목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성과가 나오더라도 사람 마음이 행복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도 또한 뭐 행복하기 위해서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건데 여기에 노출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삶 자체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여쭤보면은 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렌 버핏이 미국이니까 그렇게 투자 성공해서 재벌이 됐지 한국에 왔으면 거지 됐다 쪽박 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뭐 이게 워낙 순환주가 많고 뭐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역으로 그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한국에 태어나는 거 감사한다고.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나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아까 제가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더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누가 돈을 버냐 보면요. 투자자도 돈을 벌고 트레이더도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유명한 투자자도 있고 뭐 리처드 데니스 같은 뭐 터틀 트레이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트레이더들도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근데 왜 둘 다 투자자도 돈을 벌고 트레이더도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투자자나 트레이더보다 훨씬 많은 게 제가 이제 그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호구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트레이더도 호구한테 팔고 근데 시장에 이렇게 끝없이 좀 비합리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맞냐 미국에 맞냐 한국에 훨씬 맞고 제가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 안에서 코스피랑 코스닥 제가 예전에 계좌를 그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제가 투자한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을 많이 했는데 코스닥 쪽이 훨씬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되게 커가지고 저는 제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가지고 뭐 회사 기업 가치보다 싸면 사고 기업 가치 도달하면 팔고 이러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도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이없이 싼 종목도 많고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훨씬 빨리 이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수익률이 훨씬 그래서 저는 진짜 버핏은 미국에서만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좋은 시장이니까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한국 시장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오히려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도 미국 사람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하나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0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2008년 금융위기에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고 손해를 크게 봤는데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주식을 사놨다면 손해가 크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런 금융위기나 이렇게 올 때는 환율이 소위 말하는 원화가 1,0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 올라버리니까 달러 베이스로는 평가금액이 떨어졌지만 원화 베이스로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 미국 배당주 투자 지도라는 책을 쓰신 서승용 씨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는데요. 한국 사람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오히려 그 금융위기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때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때 대부분 환율은 원화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원화 평가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환을 위험을 해지하지 않고 노출시켜 놓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노출시켜 놓으면 그런 금융위기 때 막상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 뭐 절반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원화 금액으로는 20%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면 버핏이 미국이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핑계를 나는 한국 시장에서 태어났다라고 대고 싶어서 나온 얘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저자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에서도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네. 승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으시고요. 저 역시도 결과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투자를 처음에는 뭐 증권사에서 원래 본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이유는 아니 진짜 재무제표라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고 투자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수익을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재산을 주식에다 넣었던 거고, 근데 처음엔 그래서 목표가 아 진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해가지고도 수익이 나는지.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무슨 탐방도 가본 적이 없고 차트도 안 보고 재무제표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가지고 수익이 나냐 이걸 계속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계좌를 운영했는데 나중에는 전재산이 다 주식으로 들어간 게 계속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검증용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재산을 주식으로 분류하겠다 해가지고 주식으로 계속 운용을 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뭐 잠깐 드렸는데 제가 뭐 올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도 굳이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뭐 내 생활이 될 예정 정도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신 그렇죠. 거네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계에 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투자를 했던 게 한국에서 그렇게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게 저는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알고 투자하는 거 자체가 가치 투자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진짜 제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겠다면 투자 대상의 가치랑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가치보다 싸면 낮으면 사고 높으면 팔고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가치 평가가 필요한데 그 가치 평가를 하는 도구 재료는 다 뭐냐면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숫자 가지고 이익 가지고 평가하면 우리가 퍼라는 개념으로 가고요. 뭐 장부 가치 가지고 하면 PBR, 현금흐름을 보면 PCR, 뭐 EV/EBITDA 이런 식으로 매출액 가지고 하면 PSR 어쨌거나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어보면 다들 투자를 한다고 하세요. 네.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차트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제가 조금 되게 아쉬웠던 게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주식책이라고 국내에 있는 책들이 가보면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차트는 누가 쓰는 무기냐면 트레이더들이 쓰는 무기거든요.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기서 투자 심리란 게 어떨 거냐, 이게 사면 진짜 모멘텀이 생길 거냐, 수급은 어떠냐, 이걸 보기 위해서 트레이더분들이 보는 게 차트인데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서 차트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트레이딩 시장은 제로섬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트레이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 모르고 차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호구들이 많다. 네. 내가 이쪽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전문가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딩은 약간 좀 기울어진 시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레이딩은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거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섭을 밤새 치는데 누가 옆에서 과일 깎아주면서 한 판에 100원씩 떼가면 결국 아침에 보면 걔가 돈 다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레이딩 시장에서 돈을 떼가는 그러니까 증권사가 사실 돈을 떼가거든요. 증권사가 돈을 떼가는데 그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관 투자자들은 프롭 트레이딩이 수수료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룸에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게 제로섬인데 누가 하나 따면 누가 하나 잃게 돼 있는데 수수료를 안 내고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임을. 나는 수수료를 매번 내고 있는데 그럼 이건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기관 안에서 프롭 트레이딩을 하다가 밖에 나오면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니까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나는 뭐 몇 억 벌던 트레이더였다 이러신 분들도 나와가지고는 트레이딩을 안 하신 경우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게임이고 되게 또 어려운 게임인데 고수들이 하는 게임인데
못 모르고 자기는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 고수들 노는 판에 가가지고 밑돈만 계속 대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이제까지 패턴을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도 투자하는 그 스타일을 보니까 딱 말씀하신 그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자신도 뭘 하는지 모르는 오류에 빠져가지고 자기 돈을 그냥 날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꼭 그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재무제품 숫자를 보기 전에 내가 하는 그 투자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책을 보는 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뉴스를 보고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 뉴스를 거의 안 보거든요. TV 자체를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안 보고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좀 읽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는 책을 보는 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 관심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지, 내가 어떤 식의 투자가 편한지,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가 나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바라보시고 내가 저렇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